자, 이제 또 어제였습니다. 이제 중승부였죠. 중승부로 이제 소뱅승과 또 뉴nem승 둘 다 마인을 해줬습니다. 조금 편하게 먹는 개념으로 조금 들고 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푸근하게 또 이제 약간 중승부 오시콩의 승부를 조금 봤던 내용들이 좀 있고, 자, 오전 경기 어제 해외 축구는 조금 어려웠어요. 해외 축구는 상당히 또 약간 아쉬움이 남았는데, 조금 이변들이 조금 발생을 하긴 했습니다. 일본 대단하더라고요. 자, 그건데 또 뉴욕 양키스 다저스과 일단 역시 다저스 마인까지 또 2.9배 메인으로 조금 안고 갔었고, NBA 메인은 또 샬럿 마인 17점으로 기준점이 조금 높아졌지만은 뭐 그걸 또 커버할 수 정도로 대승을 거뒀습니다. 또 디트로이트 또 분위기가 조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랬던 부분들 백투백 일정이지만은 디트로이트 승리 충분히 또 감안을 하셔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일본 야구 또 분석에 또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본 야구 포함해서 국내 스포츠들 전부 다 조금 기다리고 있다는 점들을 조금 상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무엇보다 오늘 경기는 우천 취소 가능성이 조금 있는 경기들이 좀 있습니다. 자, 메이지 진구구장부터 떠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야쿠르트와 히로시마 요 경기는 오늘 역시 분석 라인업에서 조금 패스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또 강수 확률이 3시부터 해서 꾸준하게 조금 비 소식이 좀 있고요. 자, 그런데다가 또 밤까지 조금 강수량이 조금 더 늘어나요. 그런 이유들이 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야쿠르트 구장은 오늘 또 우천 취소에 또 여파가 있을 수 있다는 점들, 이런 부분 조금 감안하시고 조금 언더의 방향성을 한번 또 잡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언더를 살짝 한번 공략 포인트로 두시면서 뭐 약간 5이닝까지 5회 말까지 경기 진행이 되고 끝난다면은 무엇보다 약간 짧은 이닝에서 조금 언더의 또 접근 포인트는 또 약간의 노림수는 될 수 있겠죠. 뭐 우천 취소되면 또 적특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염두로 해서 한번 또 언더만 한번 공략을 살짝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되겠다. 자, 다음 경기 또 주니찌와 요미우리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니찌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다카나시와 이제 또 다카다인, 요미우리는 다나카의 경기로 또 진행이 되는 경기입니다. 다나카가 이제 조금 노세화가 왔다는 평가가 좀 있었죠. 전반적으로 이제, 메이저리그에서 또 이제 복귀를 해서도 또 라쿠텐에서 또 버림받았고, 약간 그런 행들이 좀 있다 보니까 과연 또 올 시즌도 역시 또 부활할 수 있는 페이스를 조금 보여줄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생각보다 다나카가 그렇게 나이는 많지 않습니다. 뭐 지금 이제 또 이시카와 마사노리도 지금 피칭 내용들 저랑 또 동갑인 80년생이 또 일단 피칭 내용을 조금 안고 가고 있는데, 뭐 다나카는 이제 88년생이에요. 37살 이렇게 조금 기록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전반적으로 다나카 아직까지는 조금 노세아를 조금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은 좀 아닐 것이다. 시범 경기 때 피칭이 상당히 또 좋았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들은 조금 또 올 시즌을 조금 기대하게 되는 부분들이 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 또 이제 약간 나카니시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또 일본 내에서 일단 지금 현재 주니치 내에서 또 키우고 있는 또 신인 투수예요. 루키 자원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나름 또 이제 약간 뭐 지금 현재 뭐 가을 그 리그에서 나름 또 0.26의 파워를 기록하면서 상당히 또 준수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던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일단 결승 무대에서 17개의 탈삼진을 뽑아냈을 정도로 상당히 또 압도적인 피칭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던 친구이기 때문에 주니치에서 과감하게 이 친구를 또 땡겨봤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어요. 결승 무대에서 17개의 탈삼진을 뽑아냈어요. 상당히 또 임팩트 있는 피칭 면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들, 이런 부분을 조금 생각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이제 약간 저는 나카니시도 충분히 또 이제 약간 올 시즌 조금 신인왕 가능성을 조금 보고 있을 정도로 상당히 또 이제 피칭 내용은 조금 준수한 내용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또 1군 무대에서 과연 또 어떤 식으로 적응들을 조금 안고 갈지는 한번 또 지켜봐야 되겠죠. 일단 뭐 대학 시절 또 뭐 고교 시절 이런 피칭들이 좋았던 친구들이 또 일본 무대 또 프로리그에서는 조금 고전하는 케이스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고민이 되는 내용들이 없잖아 있다는 점들, 또 이제 또 무엇보다 주니치 타선이 생각보다 올 시즌도 역시 또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또 부진한 타선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을 조금 고려했을 때는 어제 또 카네마루 상대로 또 상당히 또 좋은 타격감을 보여줬고, 그 가운데 또 요미우리의 타선을 조금 더 좋게 생각을 하셔도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 좀 하게 됩니다. 시즌 출발 뭐 케비제 폼도 좋고요, 뭐 달백도 그렇고 뭐 지벤제로 마츠모토 이런 자원들 상당히 또 타격감이 좋은 가운데 있기 때문에 타격에서의 퍼포먼스 요미우리 사이드의 공략 포인트 조금 고려해 보시더라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일단 저는 나쁘지 않을 거로 보고 있어요. 이 친구도 그렇긴 하지만은 문제는 역시 또 주니치의 타선이 되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한신과 요코베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경기는 제가 또 표에 잘못 기재를 했어요. 일단 어제 또 분석할 때 교세라돔이라고 조금 말씀해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또 약간 착각을 하고 조금 고시엔의 또 퍼포먼스를 조금 느끼고 비 소식을 조금 감안하고 말았습니다. 경기는 그대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요 경기는 약간 조금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어요. 루카스나 지금 콕스의 맞대결로 또 진행이 되는 용병들의 매치이기 때문에 두 팀 선발들이 과연 또 어떤 페이스를 조금 보여줄지 한번 또 지켜봐야 된다. 근데 개인적으로 일단 요 경기, 어느바, 주니치 어느바, 저건 조금 패스할게요. 아시겠죠? 자, 루카스도 그렇고요. 루카스도 시범 경기 때 오릭스전에서 3.2이닝 동안 6피안타 4실점을 했었어. 그리고 이제 콕스 같은 경우도 직전에 또 뉴햄전에서 4.1이닝 동안 3실점을 했었어. 그럴 정도로 양팀 선발들이 다소간에 조금 기복도를 조금 보여줬다는 점에서 개인적으로 요 경기는 저는 상당히 또 고민이 된 내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경기만큼은 오늘 한 차례 조금 지켜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두 팀 선발들의 불안 요소가 조금 발생을 했다는 점들을 조금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 약간 6.5 기준점의 오버사이드만 한번 또 고려를 해보시더라도 조금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승패는 조금 과감하게 조금 패스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경기는 이제 세이브와 또 오릭스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신 분들은 추천, 질찬 눌러주세요. 자, 다카시 코나와 이제 또 에스피노자의 등판 일정으로 또 들어가는 경기입니다. 다카시 코나. 작년에도 약간 불운의 아이콘이었죠. 너무 잘 던져줬어요. 피칭력도 너무 좋았고 그런 애들이 좀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다카시 코나 나오는 경기는 타선이 부진하거나 불펜이 터지거나 이런 부분을 조금 보여줬기 때문에 전반적인 코나는 상당히 또 불안 요소를 조금 보여줬던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약간 다카시 코나도 홈 경기에 기본적으로 강세를 조금 보여주고 있는 데다가 실제 또 오릭스전에도 작년에 또 강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들은 무엇보다 상대전의 강점을 상당히 또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은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다가 에스피노자 같은 경우도 지난 시즌 세이브전에 극강이었어요. 극강의 피턴들을 조금 보여줬던 친구고 실제 뭐 세이브 상대로 조금 강하지 않은 투수는 조금 없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을 정도로 나름의 또 극강의 패턴을 조금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제가 봤을 때 5.5 기준점의 언더사이드의 공략 포인트 충분히 또 한번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단 이 경기는 상원의 또 피칭 내용들이 강해요. 선발진들이 상당히 또 강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승일패 1의 가능성을 상당히 또 좋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경기는 접전 가운데 조금 1점 차에 어떤 팀이 이기든지 조금 신승이 될 가능성이 조금 보이는 경기고 뭐 지난 시즌에도 양 팀들의 맞대결은 실제 약간 접전의 가능성도 조금 많았어요.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약간 조금 승일패 1이나 5.5 기준점의 언더사이드 이렇게 공략 포인트를 두신다면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게임은 이제 LG와 기아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이제 또 제가 또 날씨를 체크를 했어요. 체크를 전반적으로 했었는데 지금적으로 일단 날씨 여파는 오늘 경기 우천의 여파는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습니다. 계속 흐린 가운데서 조금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약간 비구름대가 일본으로 조금 내려가 있다는 점들 이런 부분들만 조금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또 송승기와 양현종의 매치로 또 진행이 되는 경기인데요. 개인적으로 이 경기 같은 경우는 오늘 승패가 조금 어려운 경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어제 LG 같은 경우도 실제 또 이제 최근에 또 개막하고 나서 지금 3전 전패죠. 3전 전패를 당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대량 실점이 이어지고 있어요. 뭐 토로스도 무너지고 뭐 치리노스도 무너지고 선발진들의 또 붕괴를 조금 보여주고 있는 데다가 어제 경기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또 어떻게 보면 또 상대 또 토로스의 또 대량 실점 이런 부분들 또 이제 기아의 또 타선들이 또 불타고 있다는 점들 이런 부분도 조금 감안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송승기도 실제 지금 현재 홈 경기에 강한 내용들을 조금 안고 있는 친구긴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이제 또 약간의 피안타율이 조금 높았던 내용들은 조금 부정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양현종도 시범 경기가 안 좋았어요. 안 좋았던 친구들의 맞대결이기 때문에 요 경기는 약간 저는 승패보다도 역시 또 오버사이드의 공략 포인트를 조금 고려하신다면은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경기입니다. 일단 오늘 또 송승기도 어떻게 보면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LG가 무엇보다 시즌 초반
조금 페이스가 지금 불펜도 그렇고 선발진도 그렇고 급격하게 지금 현재 조금 무너지는 내용들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배제하기 어렵고요. 또 기아 역시도 또 양현종이 뭐 작년 대비해서 또 이닝 수화가 조금 떨어진다면은 불펜의 불안 요소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여기는 9.5로 공략 포인트를 노려보셔도 좋겠습니다. 굳이 또 승패를 보자면은 요 경기는 약간 또 역배도 조금 가능성을 조금 보고 있어요. 2.05배가 실제 또 역배 가운데에서 상당히 또 잘 들어오는 역배기도 하고요. 가운데 또 역군, 역배 사이드나 9.5 기준점의 오버 사이드 이렇게 조금 공략 포인트를 두신다면은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은 그냥 LG를 좀 지켜봅시다. LG를 조금은 지금대로 건드릴 타이밍은 아니다. 이렇게 좀 보여지네요. 자, 다음 경기는 또 SS와 키움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경기 다케다와 배동현의 맞대결로 또 진행이 되는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약간 조금 선발에서의 차이가 조금 나는 내용이죠. 다케다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까지 소뱅에서 활약을 했던 친구예요. 그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 키움도 지금 현재 개막하고 나서 3전 전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또 SSG는 지금 현재로 기아전에 또 2연전을 또 승리를 거두고 어제 또 키움전에 9대3의 대승을 거두면서 뭐 초반에 약간 실점이 조금 이어지면서 키움이 앞서갔어요. 그랬던 내용들이지만은 역시 또 불펜에서의 차이를 현격하게 보여줬던 내용들이 좀 있다는 점들은 조금 배제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 가운데 또 어떻게 보면 또 배동현이라면은 오늘 경기는 또 불안할 수가 있겠죠. 무엇보다 또 이닝 소화도 또 안 되는 친구고 아직까지 조금 뭐 지금 현재 약간 불펜에서 약간 한 차례 등판했던 내용들이 좀 있긴 하지만은 선발로서 조금 긴 이닝을 소화하기는 조금 무리수가 있는 자원이다. 이렇게 좀 봤을 때 저는 다케다. 아직까지 물론 KBO에서 어떤 식의 경기를 조금 풀어갈지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일본 리그 소뱅 출신이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조금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또 국내하고 야수들 상대로 좋은 피칭이 또 예상이 된다는 점에서 일단 선발진들, 분필진들의 우위는 충분히 또 SS를 좋게 고려를 해보시더라도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SS 사이드의 정배당, 핸디는 또 여러분들이 한번 공략 포인트로 잡아보시기 바라겠고 어제도 또 9대3이었죠. 9대3이었는데 한번 또 약간 과감한 핸디도 조금 땡기긴 합니다. 한번 더 잘 골라보시길 바랍니다. 10.5 기준점이라면은요. 일단 다케다인 피칭력에 따라서 언어바가 조금 갈릴 여지도 좀 있다는 점들 여러분을 조금 고려했을 때는 언어바는 굳이 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언어바는 살짝 조금 패스하시고 SS 사이드로 공략 포인트만 조금 고려를 해보시면은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삼성과 두산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창섭과 최승용의 매치로 또 진행이 되는 경기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제 조금 봤을 때는 양창섭의 시범 경기 나쁘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조금 약간 양찬석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삼성의 예전에 또 유망 자원으로 상대 또 기대를 조금 많이 받았던 친구입니다. 근데 약간 이제 양방골이 돼가지고 상대 또 부진한 내용도 조금 보여줬었는데 자, 이번 시범 경기 때 어떻게 보면 두 경기 등판에서 방어율 0.00 기록을 했고요. 그런데 또 상당히 또 안정적인 투구로서 무엇보다 피안타는 좀 있긴 했지만은 또 위기 관리 능력을 잘 보여줄 정도로 일단 역시 조금 다져져 있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들 여러분 조금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약간 근데 약간 양창섭이가 작년에 두산전에 조금 약하긴 했어요. 작년 두산전 피안타율이 3할 8푼 9리였습니다. 상당히 또 높았던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과연 또 이 두산전에서 1군 무대에서 어떤 내용들을 조금 보여줄 수 있을지 요게 조금 관건이긴 합니다. 하지만 또 시즌 경기 때는 조금 나쁘지 않았다는 점들 그런 부분을 조금 감안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최승용 같은 경우는 실제 또 약간 평범했어요. 평범했던 내용들이 좀 있었고 약간 시범 경기 때 두 경기 동안 홈런 2방 7실점을 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조금 시범 경기 때도 장타 허용이 조금 문제가 되는 내용들 조금 보여줬었는데요. 작년에 이제 약간 삼성 상대로 역시 또 약간 한 경기 등판을 했었어. 한 경기 등판을 했다가 약간 이제 또 7인 동안 이제 1실점 상당히 또 약간 좋은 내용들 조금 보여줬던 내용들이 좀 있긴 합니다만은 유단히 또 원정에서의 기복들은 조금 있을 수 있는 친구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부분에서 일단 이 경기는 제가 봤을 때 11.5 기준점이 좀 잡혀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오버사이드의 공략 포인트도 한번 또 생각해 보시는 것도 조금 나쁘지 않은 퍼포먼스가 좀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양창섭이 비록 또 이제 두산전에 약하긴 합니다. 약하긴 한데요. 최승용 같은 경우도 실제 원정에서의 피칭 내용들은
상당히 또 기복이 있는 친구라는 점에서 일단 요 경기 또 시범 경기 때 무엇보다 조금 장타형이 조금 문제가 됐던 부분들이 조금 저는 삼성의 손을 근소하게 조금 들어줄 수 있는 경기는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기준점을 조금 반영하는 점수들이 조금 나올 것 같아요. 약간 오버도 조금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일단 시범 경기 성적만 놓고 봤을 때 뭐 정규리그를 판단하기는 조금 그렇긴 하지만은 일단 최승용이가 시범 경기 때 장타용이 조금 너무 조금 불안 요소가 조금 작용을 했다는 점에서 충분히 또 삼성 사이드로 근소한 접근 포인트 한번 또 노림수를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버 조금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경기는 또 NC와 롯데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신 분들 지금 이제 추천이 88개입니다. 88 올림픽인가요? 여러분들 추천 개수 팍팍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유튜브 보시는 분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기 바래요. 아시겠죠? 자, 다음 경기입니다. NC와 또 롯데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경기는 신민혁과 나균환의 매치로 또 진행이 되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신민혁 같은 경우는 역시 또 약간 기복이 있죠. 또 이닝 소화도 조금 불안한 행들이 좀 있고, 잘 던질 때는 또 잘해주는데, 그렇지 못할 때는 또 크게 흔들리는 경우들을 조금 보여주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올 시즌 과연 또 어떤 밸런스를 찾고 있을지 이 부분이 조금 관건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즌에 롯데전에 약했어요. 롯데전에 4경기 등판을 해서 1패 5.94의 방어를 기록했고요. 피안타율이 3할 9푼이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유단리 또 신민혁은 롯데전에 조금 취약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들은 오늘 경기 과연 조금 신민혁의 롯데전은 조금 좋아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 또 이제 롯데는 또 나균환 카드를 꺼냅니다. 나균환은 또 이제 약간 시범 경기 때 페이스가 좋았어요. 나름의 또 2승에다가 2.70의 방어를 조금 기록하면서 상당히 또 이제 조금 좋은 구위로 조금 포인트를 조금 이어갔던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뭐 작년에도 이제 약간 NC전에 2경기 등판을 해서 9.2이닝을 소화를 했고요. 물론 또 이닝 소화 조금 아쉽긴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이제 완벽한 방울 0.00의 방울을 기록하면서 일단 강한 면모들 조금 보였다. 피안타율도 이제 0.1 1할 오픈 1이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나균환이 NC 타자들 상대로 상당히 또 좋은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에서 요 경기는 역배 한번 공략 포인트로 조금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시범 경기 때도 나균환의 페이스가 더 좋았고요. 나균환은 기본적으로 또 NC전에 강세를 조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또 신민혁은 롯데전에 고질적인 약점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용인은 역배당 롯데 사이드의 공략 포인트 한번 또 고려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10.5 기준점이라면 어느 반은 조금 패스를 할게요. 어느 반은 조금 패스를 하시더라도 승패라면 롯데 역배 가능성 충분히 또 노림수를 가져보시더라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접근을 해주시길 바래요. 자, 다음 경기는 또 이제 하나와 KT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류현진과 고용표의 매치로 또 진행이 되는 경기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제 팀 내 역시 토종 에이스들의 맞대결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류현진 과연 또 지금 KT가 엄청난 타격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 이제 KT가 뭐 지난 경기 때도 어제 경기도 9득점을 냈고 LG전에서도 6득점, 11득점 이렇게 조금 기록하면서 최근에 상당히 또 타격적인 폼들이 지금 현재 미쳐있는 팀이다. 약간 지난번에도 분석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은 KT가 한창 때 애틀란타 보는 것 같아요. 그럴 정도로 최근에 약간 타격감들이 좀 불이 붙어 있는데 김현수 또 오윤석, 안현민, 힐리어드, 장성우 포함해서 지금 쉬어갈 타선이 없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 최근에 또 최원준도 살아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무엇보다 KT는 올 시즌 화력의 팀이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다가 또 고용표까지 지금 현재 얹어져 있는 케이스인데요. 지금 하나도 타격감이 나쁘진 않아요. 일단 무엇보다 또 나름 또 페라자나 또 문현빈 또 노시환 강백호 이런 자들의 활약들이 상위 타선에서 조금 고른 활약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배제할 수가 없는 경기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개인적으로 역시 또 8.5를 받을 경기는 아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두 팀 토종 에이스들의 맞대결이긴 하지만은 무엇보다 시즌 초반 하나도 그렇고 KT도 그렇고 뜨거운 타선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배제할 수가 없는 내용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경기 한번 오버사이드를 공략 포인트 조금 고려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가운데 또 이제 약간 승패나 안타를 조금 관망하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이게 또 어디로 튀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두 팀 다 지금 현재 상당히 또 좋은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고 약간 이제 또 류현진 같은 경우는 작년에 KT전에서
피안타율이 3할 1푼 3리긴 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고요. 또 고영표도 약간 하나전에서 피안타율이 2할 7푼이었어요. 그런 내용들 조금 보여줬던 만큼 상원의 약간 피안타율이 조금 높았던 양팀 선발들의 매치라면은 오바는 상당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승패는 한 차례 관망이 조금 필요한 경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또 리오넨과 지바롯데의 경기로 또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소뱅한테는 일단 전패를 당하고 말았지만은 이제 또 최근에 또 페이스는 상당히 또 나쁘지 않은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는 게 지금 현재 또 리오넨입니다. 뭐 타격감이 계속해서 일단 멀티 홈런이 나오고 있어요. 매일 경기 지금 현재 멀티 홈런을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상당히 또 페이스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점들을 조금 배제할 수가 없고요. 자, 이제 또 지바로 때는 안드레 잭슨이 또 등판하는 경기입니다. 원래 또 요쿠베이 출신이죠. 요쿠베이 출신이고 일단 또 이제 퍼시픽 리그로 조금 옮겨왔기 때문에 뭐 타선적인 부담이 조금 없다는 점들은 일단 또 잭슨에게는 상당히 또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물론 기타야마 같은 경우는 또 기본 홈발에서의 퍼포먼스 작년에도 나쁘지 않았어요. 나쁘지 않았고 홈에서 꾸준하게 또 지바롯데전에 강세를 조금 보여줬던 면들이 좀 있다면은 안드레 잭슨은 실질적으로 한번 또 이제 퍼시픽 리그로 또 옮겨왔고 지바롯데에서의 또 적응도를 조금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은 좀 있다는 것은 조금 내용적인 부분들이 좀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또 지바롯데가 원정 타격이 조금 부진하죠. 일단 안드레 잭슨이 상당히 또 잘 던져주더라도 일단 기본적으로 불펜도 또 리오넴이 우세고 타격적인 퍼포먼스도 실질적으로 일단 리오넴 사이드로 조금 포인트를 고려하시냐면은 저는 약간 요 경기는 일단 뭐 선발 매첩에 뭐 한번 지켜는 봐야 되겠지만은 일단 타격적인 부분들은 충분히 또 리오넴 사이드의 공략 포인트 조금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반은 약간 변수는 있어요. 어느 반은 약간 조금 지켜보실 필요는 있고 승패라면 리오넴 사이드고요. 어제도 또 리오넴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됐습니다. 그 가운데 또 핸디는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핸디 사이드는 여러분들이 고민을 조금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아무튼 요 경기는 조금 지바롯데 원정 타격, 불펜진들의 불안 요소 이런 부분을 조금 감안하신다면은 후반부에는 리오넴의 승리가 조금 유력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또 마치다와 도쿄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일단 야구 경기는 조금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자, 이 경기도 이제 아시다시피 더비 게임이요. 더비 게임으로 또 펼쳐지는 경기고 기본적으로 최근에 또 4승 1패로 또 이제 약간 마치다가 도쿄전에 상당히 또 감면 모드를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배제할 수가 없는 내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재로 이제 약간 마치다는 에릭이 조금 부상이에요. 에릭이 조금 징계죠. 징계로 조금 빠져 있는 내용이고 지금 현재 어떻게 또 에릭이 없더라도 그래도 소마가 또 복귀를 했고 약간 후지오나 이런 자원들을 가짜 구본으로 또 쓸 수 있다는 점에서 카드가 많은 팀입니다. 실제 또 무엇보다 또 소마가 또 나름의 또 9번 역할도 또 해줄 수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뭐 에릭이 없더라도 마치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또 이제 약간 주요 전력들이 그대로 조금 포진되어 있다는 점들은 상당히 또 부정할 수가 없는 내용이고요. 반면 도쿄가 문제예요. 도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히아니 부상입니다. 히아니 부상이라면은 오가시와가 조금 그 자리를 채워야 되는데 오가시와도 부상이고 뭐 일단 미드필더 라인업에서 조금 부상자들이 조금 늘어났고요. 나카쿠라가 있긴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나카쿠라는 1군 무대에서 그렇게 조금 임팩트를 조금 보여줬던 적이 없다는 점 이런 부분 조금 고려했을 때 저는 요 경기 약간 에릭 부상이긴 하지만 마치다 사이드의 공략 포인트를 조금 고려하시는 게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또 도쿄 같은 경우는 이제 나카모토, 모리시게, 또 주전 수비수들의 부상 이슈가 겹쳐져 있는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요. 일단 또 수비에서도 실제 또 마치다의 우세를 조금 볼 수 있는 내용은 될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경기입니다. 일단 상대전 또 강점, 일단 도쿄더비죠. 도쿄더비인데 충분히 또 마치다가 최근에 도쿄를 잘 잡는다는 점들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일단 그리고 또 이제 약간 어느 반은 굳이 조금 손을 안 대셨으면 좋겠어요. 그때 조금 달랐기 때문에 어느 반은 패스하시고 승패 라인업으로 접근 포인트만 고려하시면은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자, 다음 게임은 이제 빗셀고베와 시미즈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로 이제 빗셀고베는 조금 시미즈전은 조금 약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시미즈 원정에서 약하고 그런 내용도 좀 있다. 그러다 보니까 올 시즌도 약간 시미즈 원정에서 패배를 당했어요. 일단 1등의 패배를 당했던 내용들 조금 보여줬던 내용들이 좀 있는데 기본적으로 양 팀들의 매치는 홈발의 기세가 조금 작용을 하는 매치들이 좀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일단 최근에 또 홈에서는 시미즈전에 또 나름의 또 승수를 조금 쌓아가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무엇보다 이제 또 오늘 경기 또 오사코가 지난번에 또 복귀를 했기 때문에
무토는 아직까지 조금 부상이지만은 오사코의 복귀는 무엇보다 팀 내 시너지를 조금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내용들은 되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홈 성적도 꾸준하게 조금 좋은 편이고요. 지금 현재 또 나름 또 서부 1위 팀으로서 일단 이제 또 상승세, 올 시즌 또 4승 3무 1패로 상당히 또 분위기를 잘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할 수가 없다. 물론 또 시미즈도 올 시즌 1패밖에 없습니다. 2승 5무 1패로 지금 현재 상당히 또 1패밖에 없는 내용으로 조금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긴 하지만은 저마토로 원정 성적을 조금 부진했어요. 홈 대비해서 원정에서의 부진들이 조금 있었고 늘 고베 원정에서는 조금 실점이 조금 많았다는 점들 조금 고려했을 때 전 충분히 또 경기 비셀 고베 사이드의 공략 포인트 조금 고려해 보시더라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오사코 복귀는 상당히 또 호재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반은 개인적으로 요 경기는 2.5보다 조금 좋아 보여요. 시미즈가 원정에서는 조금 실점률이 조금 올라가거든.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살짝 오버를 또 염두하시는 것도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부산 KCC와 서울 SK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기 이제 또 KCC도 동기부여가 있고요. 역시 또 SK도 동기부여가 있습니다. 양 팀들의 동기부여 같이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신 분들 추천 절차 조금 더 눌러주시고요. 100개 이상 또 채워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네, 추천 절차 감사드리고요. 자, 순위 또 한번 보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SK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정관장과의 격차가 1.5Km 차죠. 조금 어렵긴 하지만은 일단 역시 또 가시권에 있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애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일단 이제 또 SK 같은 경우도 이제 또 2위 2강 진출 2강으로서 이제 또 4강 무대 다이렉트 진출을 조금 노리고 있다는 점들 이런 부분 조금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자 일단 6위 부산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로 KCC도 수원 KT가 한 게임 차로 좀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두 팀들의 동기부여는 무엇보다 상당히 또 큰 가운데 있다는 점들은 조금 배제할 수가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요 경기 같은 경우는 일단 물론 또 나름의 또 분위기가 좀 있을 수 있는데 원희가 유달리 또 약간 KCC전에 조금 고전을 해요. 그런 애들이 좀 있는데요. 약간 쇼농과의 매치에서 높이 밸런스에서 약간 조금 고전하는 케이스를 왕왕 노출을 하다 보니까 상대 전적에서 도려 또 3승 2패로 또 부산 KCC가 서울 SK보다 조금 더 상대 전적의 우세를 조금 안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배제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요 경기 무엇보다 양 팀들은 조금 리바운드 싸움에서 조금 차이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또 이제 약간 서울 SK 같은 경우도 나름의 또 리바운드 점유율을 조금 안고 가고 있는데 KCC와의 경기에서는 또 공격 리바운드, 수비 리바운드에서 또 약간 로스들을 조금 보여줬던 부분들이 있다는 점들은 조금 배제할 수가 없는 내용이 될 것 같고요. 그 가운데 또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KCC 같은 경우도 홈 경기에서 꾸준한 분위기를 조금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들 이런 부분을 조금 고려했을 때 저는 약간 KCC 역배당 프랜사이드 한번 또 공략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팀들의 맞대결은 접전도 많아요. 접전도 조금 많은 케이스이기 때문에 승호패 5의 가능성도 충분히 또 보실 수가 있고 역배 프렌 한번 또 가능성으로 충분히 또 고려 대상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상호 간의 맞대결이 또 일정 수는 다득점이 조금 나는 매치예요. 그런 애들이 좀 있다는 점에서 요 경기는 또 오버사이드 지금 현재 166.5 기준점이라면은 한번 또 오버사이드로도 충분히 또 고려해 보시더라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지난번 매치 같은 경우는 이제 KCC가 120점을 꼽았죠. 120대 77로 서울 SK 원정에서 또 대량 득점으로 승리를 거둬갔던 면모들을 조금 보여줬었는데 양 팀들의 맞대결은 누가 이기든 다득점의 퍼포먼스도 늘 발생하는 경기라는 점에서 오버도 한번 긍정적인 고려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KCC 승 근소하게 조금 노림수를 가져보시기 바라겠고요. 승호패는 5 역시 또 오버사이드 이렇게 한번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현재로 이제 또 하나은행 같은 경우는 순위가 이제 또 픽스가 돼버렸어요. 이제 또 KB가 우승을 확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또 하나은행은 오늘 경기가 승리를 거두더라도 사실상 이제 우승과는 거리가 멀어졌다. 그렇다면 하나은행은 오늘 또 무엇보다 로테이션을 가용하겠죠. 아무래도 부상 여파로 인해서 플레이오프 경기들을 제대로 조금 못 치를 바에는 오늘 경기를 과감하게 버리고 일단 플레이오프 대비 모드로 조금 들어갈 수 있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할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다가 약간 신한은행은 또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뭐 최근 또 하나은행 원정에서도 52대 37로 뭐 조금 졸전이긴 했습니다만은 뭐 전반적으로 이제 약간 또 나름의 또 분위기를 만들어가면서 15점 차의 승리를 거뒀던 부분들이 좀 있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용기는 무엇보다 신한은행은 주전 멤버들을 꺼내겠죠. 오늘 또 마지막 또 홈 경기고 또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이기 때문에 주전 멤버들을 적극적으로 조금 가용을 한다면은 최근에 또 신한은행의 페이스는 나쁘지 않았다는 점들, 또 미마루의 또 인사이드 재물과 최근에 또 KB스타도 77대 55로 대승을 거두면서 또 후반기 휴식기 이후로 경기들을 전승을 조금 끌고 가고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또 신한 사이드의 정배당 노림수를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핸디값 여러분들이 한번 잘 설정을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참 조금 격차 좀 벌어지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또 WKBL 같은 경우는 주전 멤버와 비주전 멤버의 갭 차이는 상당히 또 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한 멤버의 주전 멤버들은 충분히 또 약간 하나은행의 1.5군 내지 2군들을 잘 공략을 할 수 있다는 점들을 한번 또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9.5 기준점이라면은 개인적인 언어반은 조금 패스해요. 언어반은 조금 패스하시고 신한 사이드의 공략 포인트 조금 좋게 고려해 보시더라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자, 오늘의 마지막 경기입니다. 도로공사와 GS 칼텍스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대 전적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약간 조금 도로공사가 5승 1패예요. 5승 1패. 상당히 또 앞서 있는 내용들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이 결승전 1차전 무엇보다 아쉬운 부분들은 지금 현재 도로공사는 김종민 감독이 해임이 되고 말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계약이 안 됐죠.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일단 도로공사는 약간의 또 불안 요소를 조금 앞두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5승을 거뒀을 때 그 5승들이 전부 다 탄화차가 있었어요. 아시겠죠? 탄화차가 있었던 가운데 무엇보다 GS 칼텍스전에서 승리를 거뒀다면은 물론 마지막 경기가 GS 칼텍스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가 GS 칼텍스 홈 경기긴 했어요. 장춘 홈 경기긴 했지만은 3대 0으로 일방적으로 무너지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들은 과학이 조금 좋았던 내용들이 아니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GS 칼텍스 같은 경우는 무엇보다 지금 현재로 뭐 약간 조금 체력적인 이슈를 조금 보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최근에 또 현대건설을 3대0으로 잡아냈고요. 흥국생명도 3대1로 또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조금 걷어내면서 최근에 또 어떻게 보면 또 준 플레이오프까지 상당히 또 깔끔한 진행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들은 조금 배제할 수가 없는 내용이고요. 대로 또 저는 약간 걱정이 되는 게 지금 도로공사가 3월 17일부터 지금 현재 마지막 경기를 치르고 경기를 진행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2주간 이렇게 조금 경기를 치르지 않았던 경기력 자체가 올라올지 조금 의구심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충분히 또 일단 역시 또 타나차의 부재, 뭐 또 거기다 또 김종민 감독의 부재 이런 거를 조금 생각한다면은 전 GS 역배 가능성 충분히 또 노림수를 가져보시더라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걸 좀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역시 또 오버를 조금 보고 있는 경기긴 한데요. 언어바가 조금 뭐랄까 좀 몰릴 것 같긴 한데 전반적으로 일단 도로공사의 경기력이 과연 또 어떤 식으로 반응이 될지는 한번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일단 언어바는 저는 그래도 오바 사이드로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저는 GS 칼텍스 실바의 최근의 컨디션이 지금 불이 붙어 있습니다. 물론 또 실바가 모마한테 조금 고전하긴 했지만은 무엇보다 도로공사의 분위기가 지금 상당히 또 약간 변동성에서 자유롭지 못할 거라는 점 일단 요 경기는 GS 칼텍스 역배 프랜사이드 한번 또 공략 포인트로 노려보신다면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전 또 뉴욕 양키즈 다저스 너무 좋았고요. 샬럿 마이 디트로이트 또 너무 좋았습니다. 자, 어제 또 주간 중승부는 또 소벤과 뉴넴이었죠. 이런 부분을 조금 품고 갔었는데 계속해서 야구 경기 때는 쏙쏙쏙 좋은 경기들 뽑아낼 수 있도록 4월달 페이스 꾸준하게 조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간도 좋은 경기들이 있어요. 아시겠죠? 좋은 경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또 주목하셔서 오늘도 깔끔한 적중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더 좋은 적중 기대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가자!